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윤병순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탑승객 155명을 태운 여객기가 미국 허드슨 강에 이렇게 비상 착륙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깜빡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만한 그 순간순간에서 기장의 뛰어난 판단과 능력으로 승객 모두를 구한다는 영화 내용이죠.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새삼 리더의 중요성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10대 경기도의회도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형국 의원이 선출돼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자세한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인물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3년 수원 출생 장현국 의원, 제8구대 경기도 의원,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7일 재적의원 141명 중 138명이 출석한 가운데 90%인 124명의 지지를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시골집 대청마루에 오르려면 디뎌야 하는 디딤돌처럼 의원들을 열심히 뒷받침하는 의장으로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와 다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와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고 의원님들에게 약속하면서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네. 디딤돌이라는 게 딛고 서서 오르내리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아쉬움이나 불편함 없이 제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벌써 10대도 이제 반환점이 지났습니다. 네네.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의회, 그다음에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보고자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원에서 3선 지냈고, 그리고 다선 의원이고, 제가 의장이 된 만큼 이제 포용적 리더십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이시면 아마 전반기 때 세웠던 계획들이 네네. 더 이게 추진이 돼야 되니까 네네. 더 힘든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될 좀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더. 그렇죠? 네네. 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디딤돌을 밟고 마루에 오르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애칭이라고 해요,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딤돌 의장이 되고 싶다. 네. 꼭 그 역할을 감당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강조하셨는데 국회도 이번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경기도의회도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네. 어떻게 하면 일하는 의회가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나 뭐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제대로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회 북부 분원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공약으로. 그래서 소외받은 경기 북부에 대해서 도민들, 그다음에 북부 의원님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북부 분원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 중에 놓는데요.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4월 기준으로 경기 북부의 10개 시군 인구가 352만 명입니다. 네. 서울, 부산도 아마 부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또 인구도 많은데,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북부청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북부청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 교육청, 소방, 경찰들이 다 있는데 우리 경기도 북부 분원만 없습니다. 경기도 의회에 예. 북부 분원이 없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중첩 규제로 소외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배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처음으로 한번 북부 분원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왜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예를 들면은 경제실이라든가 건설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행감 뭐 그런 것들을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 네.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또 정담회나 북부위원들끼리 모여서 의정활동에 되면 많은 도움이 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 의정도포기에 그 북부위원들께서도 많이 출연하시거든요. 예. 뭐 동두천이랄지 연천이랄지 의정부 이런 의원님들을 보면은 수원까지 오는 데만 2시간이에요. 그렇죠. 2시간 그러니까 반. 행정적 낭비가 굉장히 좀 크죠.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좀 빨리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분원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네네. 그걸 추진하시겠다. 네네. 1호 공약이시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의원들의 전체 공약 DB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 공약 실행을 위한 추석들이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또 이어나가실지 좀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의원님들의 공약 이양의말로 정말 정치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기본을 잘 지키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걸 적극 정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해야 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반기에 이제 송환준 의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정책 공약을 뭐 유사한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우리 의원님들이 4,194건 이라는 것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조 원 넘는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도의원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데 좋은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전반기에 기반을 다져놨다고 하면은 이젠 꽃을 피우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더욱더 집행부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 곳곳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지역 현안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142명의 의원들의 공약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렇죠. 체계적으로 한번 일하는 의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네네. 초석을 다지고 후반기 때는 추진해 나가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광역의원들이 기초의원에 비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공약 이행률이 조금은 낮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역의원들이 좀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시장, 군수 이렇게 또 협력을 해야 네네.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공약들이 빌공 네네. 그런 공약이 안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반기는 또한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인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좀 뒷받침, 아까도 뒤집돌 역할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원들이 공약 이행 못하는 게 못하고 또 했다고 해도 잘 표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고 홍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옛날 같으면 왼손이 하는 말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는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도민들도 도의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해력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이 공약이 말뿐인 공약이 아닌 이제 탈피하고 이제 정말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과정, 성과 뭐 이런 것들을 잘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SNS라든가 이런 것을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도민들께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홍보 지원 체계를 그래서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로 들어선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방의원들이 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아직은 적어요. 아직도 네네네. 적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가 이게 지방자치 사회를 겪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알 텐데. 정치가 바로 가야 그러니까요. 민생도 바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어서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네네. 21대 국회 통과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논란이 컸던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이렇게 축소하겠다. 과연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이렇게 개정되고 32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된다면 계속해서 주목이 되는데 경기도의회의 역할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좌절됐습니다. 네네. 아쉬움이 큰데요.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이제 알려줬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그거는 조금의 약간의 성과인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전 의장님의 송환준 의장님께서 17개 광역시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같은 자리를 맡아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기반을 체계화는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분권의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부터 예산심의, 조례제정, 그다음에 지역구 관리 등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역량을 끌어올리려면 1인 그래도 정책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한데요. 다행히 그래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과정은 심의하고 의결만 남았는데 아무튼 이 또한 전국 광역시도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특례시가 만약에 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이 경기도에는 꽤 많아요. 네네. 예, 50만 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 의회에서도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네. 전문 인력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전문 인력들은 어떤 인력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인당 본인이 이것저것 하는 거라도 일방 다 못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전문 인력이 있으면은 정책에 대한 것도 보조도 해주고 같이 협력해가면서 서포트를 받는 거죠. 그러지 저 혼자 지역구 관리하랴, 예산 심의하랴, 행감하랴, 조례 재개정하랴 이런 것들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네.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네네. 광역의원은 그래도 정책 인력, 전문 인력이 한 명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도 아. 그 소관에 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할 일도 예, 예, 많아지고. 근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달라져? 이럴 수도 있는데 특례시가 되거나 예.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만약에. 어느 행정도시는 일단 집행부 공무원이 네. 조그만 기초단체를 따져더라도 뭐 1,000명이고 3,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이 주민들한테 하는 서비스하고 1,000명이 똑같은 인원을 하는 서비스하고 틀립니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국회가 통과가 될지 20대 때 못한 거를 예. 21대가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네.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반기 의회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반기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코로나19가 1월 중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서요. 매일 아침마다 일일 대책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한 420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집행부가 잘 협조해서 덕분에 많은 상당 부분 완료 조치했고요. 그 후반기에도 이런 방향성을 잃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이럴 네네. 때일수록 지역 주민과 집행부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네네. 교섭단체 대표하고도 잘 협조해서 네. 우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긴급 자원도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네네. 적서적소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질문 드릴 것은 이제 경기도가 내년에 그 기본소득제를 네네.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처음 시행된 게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경제 생태계를 살리자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정책, 그다음에 기본 재난소득
그다음에 지급 조례안도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만들어서 근거 자료도 만들어 갖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시도했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도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뭐 공감대를 같이 맞대서 상황이나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아무래도 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머리 맞대고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계속 기본소득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네네. 특히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제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청년제, 농민 뭐 이렇게 네. 기본소득대들이 계속 이제 9월달에 아마 조례가 올라올 예정인데요. 아, 네네. 그것도 아마 심사숙고해죠. 예산만 된다면 뭐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네. 반대하는 입장들은 또 굉장히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금 예. 많이 크고 예.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실험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제에 대한 어떤 경기도의 입장 미래? 장기적으로는 어떻든 아동 육아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면은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재원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향방이 많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떤 칼럼을 보니까는 기본소득제는 뭐 뺄셈도 아니고 나눌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덧셈일 것이다 이런 칼럼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시도를 한번 해본 국가들도 있고 뭐 캐나다나 이쪽에서도 이제 좀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도가 또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좀 입장을 보일지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원래 우리 의장님께서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그동안에 일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볼 때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 남북협력사업 전망 어둡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망이 좀 밝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평화경제위원장 처음에 만들었을 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그 뒤부터 북미 관계가 점점 안 좋으면서 국면 관계가 좀 단절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무조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70년 넘게 단절돼 왔던 것을. 그래서 우려도 많지만 일비이지 않고 꾸준한 자세로 취한다는 분명히 언젠간 돌파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남북관계 협력을 지금 이런 시기에서는 코로나19로 해서 북한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체계, 인도주의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우린 가장 많이 접경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민간단체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남북 협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 또한 디딤돌을 충실히 해낼 생각입니다. 네. 남북관계는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가서 모래개도 같이 하는 사업도 했었고요. 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나무 심기도 하고. 예, 경기도 의회 예. 의원들께서 다 가시잖아요. 네. 가셔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참 분위기 좋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경색이 되는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고 뭐 남북 간의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기를 또 후반기 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장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의장님? 그 전반기 때 쭉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경기도 외에 고참이시잖아요. 네네. 전반기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 좀 있으셨어요?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이 좀 남으셨어요? 마지막 평화경제하고 그 전에 건설교통위원 하고 있을 때 이뤄냈던 거, 그다음에 부닥혔던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 많은 희노애락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10년이 조금 지나가니까는 이제 여지껏 그래도 뭐니 해도 남들도 다 얘기했지만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높이면 뭐 협치나 여러 가지 타협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마다 다른 개인들 뭐 이해관계가 다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경청도 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변화를 그래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 제가 이제 의장이지만은 항상 낮은 자세로 네. 귀 기울이면서 도민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는 일하는 의회, 네네. 그다음에 일할 만 낳는 의회를 분위기 좋은 의회로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은 가장 제일 낮은 자리에 있네요. 늘. 네네. 네, 낮은 자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면 네. 이제 의장 그 후보를 되시고 이렇게 선거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네. 또 고마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료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응원해 주신 가족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가장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고 성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누구라고 딱 하긴 뭐하고요. 정말 오히려 선거운동하면서 최북단 연천에서부터 최남단 안성까지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의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혼자 운전하고 한 2시간 반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 다스리고 자기 의정 활동하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그 보람이 도민들한테 곳곳이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여건은 많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늘 아쉽습니다. 네. 아쉬운 게 그 우리 광역 의원들께서 또 기초의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네. 도민들이 잘 안 알아주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게 좀 의장으로서도 좀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제가 뒷받침해주면서 그다음에 언론 홍보도 강화시키고 네.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많이 하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강화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도민 여러분께 짧게 뭐 포부 한 번 더 밝혀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정치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디딤돌 의장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한 디딤돌 의장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커다란 배가 힘을 받고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장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오늘 만난 장영국 의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142명의 도연을 잘 이끌어 남은 2년도 순항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